네, 안녕하세요. 전진욱입니다. 이번 시간 강의 주제는 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의 장점은 무엇일까?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란 어떤 회사를 말하는 거냐면요. 고용이 안정되어 있는, 그리고 매출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계속 나고 있는, 수익 구조가 탄탄한, 직원 수도 꽤 많고요. 적어도 100명 이상 정도 되는 그런 회사를 뜻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회사들이 좀 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이겠지요. 일단 결론부터 좀 먼저 얘기하고,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풀어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래 다닐 수 있는 안정적으로 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를 다녔을 때 가질 수 있는 장점 두 가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에 비해서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은 결과물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행복 있죠. 여러분들의 어떤 가정,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행복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일단 이 두 가지가 일단 키포인트고요. 그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내 노력에 비해서 많은 결과물들이 생깁니다. 일단은요, 이 장기 근속의 장점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일단은 세금 문제로 골치 아플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있죠?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직장인들의 차이점. 큰 차이가 있는데요.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요, 나도 모르게 세금이 쌓여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부가세, 납부. 1년 동안 이제 받았던 부가세를 이제 한꺼번에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소득세, 그죠? 소득세. 그런 것들이 이제 수입은 수입이고, 나중에 이 세금들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해서 이걸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심한 경우는요, 이 사업이 잘 안 돼서,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사업이 잘 안 돼서 힘들어서 이제 폐업을 했는데 그 세금이 2년 후에까지도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세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반면에 보통 우리가 월급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세전세후라 그러죠. 세전세후. 예. 우리는 보통 이제 세후 월급을 이제 월급이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투덜투덜 대긴 해도 월급 받으면 끝이죠. 그걸로. 더 이상 돈 낼 일이 없어요. 특히 건강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국민연금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월급 받으면 그건 다 내 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장기 근속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건강보험은 여러분들 신경 안 써도 되죠. 그죠? 그런데 장기 근속하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엄청 흘렀을 때 보면요, 여러분들이 나도 몰랐는데 국민연금이 엄청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퇴직금도 되게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장기 근속을 하다 보면은.
음. 다른 경우도 그렇지 않나요? 다른 경우도 있긴 하죠. 회사를 옮겨 다녀도 국민연금과 퇴직금이 쌓이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 옮겨 다니는 중간중간에 이제 납부를 못하는 달들이 있죠. 그죠? 그때는 일단 어쨌든 손해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리고 퇴직금이란 것이 딱 웬만하면 1년을 채워야지 그만큼 또 이 퇴직금이 쌓여서 나오기 때문에 이직을 많이 하면 할수록 퇴직금도 상당히 많이 깎일 수밖에 없고요. 국민연금이나 또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득세 측면에서 이제 손해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지만 회사를 그냥 열심히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과 퇴직금이 쌓여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후에 나중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일을 하잖아요. 한 회사에서.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50이 넘고 60이 넘었을 때 뭐 제2의 인생을 살려고 할 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찾아올 확률이 굉장히 커요.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과 오랫동안 이제 신뢰 관계를 쌓았기 때문에 어떤 제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많겠죠. 그런데 회사를 짧게만 계속 다니다 보면은 그런 신뢰관계 문제에서 아무래도 장시간 같이 했던 사람들을 조금 더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결과물이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쌓여 있네. 그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요, 내 행복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 장기 근속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뭘까요? 네, 일에 굉장히 익숙해진다라는 거죠. 일에 굉장히 익숙해지면서 내가 일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일의 강약을 조절할 수도 있고, 장기 근속하다 보면 내가 팀의 어떤 부서의 관리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일하는 시간들을 내가 얼마든지 쉐어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도 열심히 일을 하지만 나한테 심하게 일이 몰리는 일들을 적어도 관리자들은 어느 정도는 방어가 가능하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탄탄한 어떤 사업 기반을 가지고 늘 해오던 일을 계속 운영 관리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다른 일보다는 매번 새로운 일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좀 덜하겠죠.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기죠? 네, 물리적인 시간이 생기고요, 정신적인 여유가 생겨요. 이직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잘릴 걱정도 없고. 그렇다면 회사 가서는 늘 하던 일을 열심히 하고 저녁에 그리고 주말에는 정말 내 삶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회사를 짧게 여러 군데를 많이 다니는 것보다는 늘 하던 일을 열심히 하고 관리만 잘하면, 그리고 내가 항상 하던 대로 최선을 다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삶에 대해서 충실할 수 있는 여유가 일반적으로 이제 짧게 다니는 케이스보다는 훨씬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의 장점. 첫 번째,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보다 나중에 보면 의외로 결과물이 많이 생긴다는 거. 두 번째, 여러분들의 행복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더 많이 생긴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서 어느 회사를 갈지 결정하는데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